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대선 후보 토론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너무 못했죠? 망해버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는 꽤나 공격적인 모드를 장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날렸고 사이다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연출해 줬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경제 정책적인 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잘 설명을 했고 그 생각들이 쌓여온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설득력이 있는 나름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토론회를 보여줬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토론이 정말 흥미진진했었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 대통령 후보 토론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을 안철수 후보가 연출해 줬다는 것 좀 놀랐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가르치려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 태도적인 면에서도 나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본 이번 토론회의 총평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토론회의 인상적인 장면들, 사실 이번 토론회 딱 이 장면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표정을 잘 보세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완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1분 내에는 왔다 갔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완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1분 내 자, 여러분들은 이번 토론회 다 보신 겁니다. 그냥 이거였어요. 이 한 장면으로 모든 설명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뭔가 터트려주고 있어요. 경제 정책적인 면에서도 윤석열 후보와는 비교도 안 되는 깊이를 좀 보여줬고요. 이재명 후보와 주고받고 정책 대결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점수를 많이 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확실히 경제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의 무지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경제 살리기예요. 경제를 이렇게 모르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나 싶습니다. 박근혜는 저리 가라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 후보께서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5개 있으면 우리 경제가 부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는 디지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도 애플처럼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전 세계에 주름 잡는 기업들은 전부 데이터 플랫폼 회사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그래서 우리 안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기술, 첨단 이런 디지털 기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용화를 하고 새로운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고 정부의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 많은 민간인과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저절로 공공 데이터들이 공유되게 돼 있고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것 제외하고는 정부가 어떤 국가 전체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의 저 표정이 계속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셨나요? 삼성전자를 디지털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전자는 제조회사예요.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회사죠. 전자기기를 만드는 제조업 회사죠. 디지털 회사라니요.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보고 그렇게 느꼈구나.
윤석열 후보는 삼성이 디지털 회사라고 믿게 된 계기가 있다. 그건 거리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봤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꽤나 신빙성이 있죠. 삼성은 디지털 회사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토론의 하이라이트를 편집을 해주셨는데 이걸 다루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다뤄봤습니다. 삼성은 디지털 기업이 아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그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 삼성 네. 이재용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 일가가 지금 상속세 12조를 5년간 내야 돼요. 이제 올해만도 한 본인의 공약이잖아요. 본인의 공약. 본인이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는데 주식 양도세가 왜 생겼는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뭘 알아야 사람도 쓰고 할 것 아닙니까? 본인의 공약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남이 주는 걸 그대로 받아서 말만 하는, 이건 너무나 실망스러운 장면이었죠. 자, 윤석열 후보의 재밌는 장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국가 주도의 기업 활동하고 국가가 인프라 구축, 교육 개혁, 규제 자율화, 과학기술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갖춰주는 거예요. 토대를 갖춰주는 정부의 일반적 역할하고 정부의 기업 활동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죠. 글쎄 뭐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시간을 좀 쓰기가 좀 뭐한데. 네. 예,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답변을 피해버립니다. 이런 모습도 지지자들 입장에선 정말 가슴에서 천불이 나는 장면이죠. 자기가 모르는 얘기가 나왔을 때 나오는 저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난처한 미소. 저 표정을 지을 때 내가 지금 머리가 하얘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느끼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표정만 보고 있어도 이번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망했는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장면도 보겠습니다. 혹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를 고민하시면 정치 보복하겠다. 또 예를 들면 뭐 검찰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진짜 뭐 뭐라더라?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이 국민들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 제가 안 한 얘기를 저렇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그러면 하시니까 네, 그건 나중에 그런 확인하기로 식의 하고요. 뭐 저게 두 번째로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우리가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불필요하게 배치하겠다. 어디다 배치하실 겁니까 대체? 다시 경제 혼란 오겠지요. 지금 선제 타격한다고 하니까 한반도 리스크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전쟁 위협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 또 나왔죠, 표정? 경제는 좋은 환경보다 안정된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투자를 결정하죠. 그런 면에서 경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하시던 말씀 마저 좀 해보시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또 한반도의 불안정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친다라는 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발언권은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신청하셨는데 먼저 듣고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저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보시죠.
대답을 안 해. 뭘 하시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원래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답을 먼저 하세요. 선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답을 하세요. 네, 시간이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이 자, 안 한 말씀하시죠. 얘기를 가지고 뭐 엉뚱한 뭔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하니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 그 자체가 혹시 거짓말 더 아닙니까?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따가 주도권 토론 시간에 그러시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또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어느 정도 코치를 받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오면 역공을 펼쳐라, 이런 이야기로 뭐 이런 코치를 받았다,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검언 유착, 고발 사주, 이 부분에 관련해서 MBC 장인수 기자가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소식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도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대장동 비리는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 그리고 이 모든 걸 윤석열은 알고 있었다. 이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로 흐름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발빠르게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빠르게 소상공인들 지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자영업자들의 이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자, 이번 토론회에서 확실히 윤석열 후보가 망가졌습니다. 뭔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시작을 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게 되고 대답을 못하고 도망다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유세뽕에 너무 취해서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 벼락치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주변에는 노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행보, 그 전망이 어두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차에서 구둣발을 앞자리에 올려놓은 그 사진,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변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이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만 기자들과의 질문응답 없이 그냥 가버렸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죠. 화가 난 거예요. 이미 자신은 청와대에 가 있는데 대통령이 되지도 못할 후보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걸 참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심리가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잃고 있는 상태다. 저는 이렇게 읽히네요. 분위기를 탔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밭을 갈아야죠. 여론조사 전화 오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세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